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영상 35편과 36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과 북미에서 투자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국에 있는 제가 자식같이 생각하는 Z세대 젊은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딜레마에 빠져 있고, S&P 500이나 나스닥을 잘못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젊은이하고, 자식 같은 생각하는 그 젊은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제 영상을 많이 스킵해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찬찬히 보지를 않고. 그런데 제 영상을 스킵해서 보면은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물론 영상 제작 같은 것들이 프로페셔널하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론으로 가서 Z세대 젊은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미국 시장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하는 그것을 쭉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대화에서 무엇을 중심적으로 봐야 되냐면, 그 젊은이가, Z세대 젊은이가 한국에 잘 아는 그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SOXL 투자로 큰 소실을 입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한국에서 알려진 투자 방법, BOO,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투자 전문가들이 과연 잘 알고 있느냐? 그들의 추천이나 가이드가 옳은가?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북미에서 투자 방법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대화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미국 시장이라고 하던데, 수익을 생각과 달리 많이 보지 못하고 어떤 젊은이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그 젊은이한테 알려주고, 그 젊은이가 제가 추천한 종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그 젊은이가 현실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 안정적인 투자인가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 대화에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ETF와 북미 투자 방법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한국에서 누구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고 있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건 대화에는 없지만 제가 36편 댓글에 어떤 젊은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북미에서 투자하는 것하고 ETF하고 크게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올렸는데, 그 댓글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ETF는 미국 주식이나 캐나다 주식도 시장이 꽤 좋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미국 주식은 좀 널뛰는 경향이 있지만 캐나다 주식은 꾸준하게 캐나다 S&P 쪽을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세요. 제가 이제 투자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주로 투자한 게 미국의 S&P 500 쪽을 투자했고 또 하나가 캐나다의 캐나디안 이퀴티 인덱스라는 것, 캐나다 이퀴티 인덱스라는 것에 투자를 해서 꽤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만 볼 게 아니고 캐나다의 S&P나 나스닥 시장을 보시면 꽤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캐나다께 더 투자 수익이 좋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ETF는 미국 주식의 일반 종목이라 캐나다 종목에 각계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일부 공개된 펀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VO나 SCHD 등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캐나다 북미의 그 어카운트가 갖고 있는 사람이나 한국의 ETF가 갖고 있는 사람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ETF에서 투자를 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곳 전문 회사들의 특화된 공개하지 않은 일반인들한테 공개하지 않은 이퀴티 인덱스 펀드에 여러분들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 투자 회사의 어카운트 있는 사람들만이 투자할 수 있고요. 이 종목들은 이 종목에 대한 10년간 투자 실적 보고서들을 쭉 보내주거든요. 근데 한국의 ETF를 통해서는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쪽 어카운트, 그 전문 회사의 그 어카운트가 있는 사람만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한국의 ETF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곳에 어카운트가 있을 경우에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제가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3, 4년 동안 이제 투자를 했어요.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RRSP를 투자를 했는데 3년인가 4년 후에 이 투자 회사에서 나에게 그 투자 종합 요약 투자 보고서를 그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종합 보고서를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가능한 아주 특출한 종목들의 투자 보고서를 같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쭉 보니까, 제가 투자한 게, 흔히들 한국적 사고, 저도 그 당시에는 한국적 사고를 갖고 있었으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종목을 든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 때. 연 한 4%, 5% 정도의 투자 수익만 거두면 된다.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적은 없어요. 항상 플러스인데 그게 연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걸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투자회사한테 저한테 보내준 보고서에 따르면 그것은 3, 4% 정도 올라가는데 어떤 거는 10%, 20%씩 올라가는 종목들을 같이 보내주더라고요. 그 얘기는 투자회사에서 저한테 당신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투자 보고서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으로 아주 그때까지 투자 성적이 뛰어났던 종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후에 고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쪽에 그 북미의 투자 방법을 잘 몰라서 투자 초기 3, 4년간 시기를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무지로 인해서죠. 한국적 사고방식.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겪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지금 종목으로 했다면
지금 제가 전체 투자한 종목의 10% 이상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3, 4년간 제가 실기를 했어요.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3, 4년간 세월을. 이 종목들, 이런 특화되어 있는 이퀴티 인덱스 펀드들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냐면,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오를 때, 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한 30%든 40%든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어떤 때는 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훨씬 적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5%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특징은 0.5%가 아니라 0.2%, 0.25% 이런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확 오르고 떨어질 때는 적게 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젊은이하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옷을 좀 젊게 입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 친구하고 그 아들 같은 아들로 생각하는 Z세대 젊은이하고 대화를 하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SOXL을 지인의 추천을, 한국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상당히 많은 손실을 오늘까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투자처를 이곳에서 찾아가지고 알려줬어요. 자, 내가 너를 위해서 투자처를, 내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려줬는데, 그것을 저는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미국에서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평생 팔지 말아야 할 종목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종목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이 종목은 조심해라. 이거는 내가 보기 옳은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 범상치 않으니까 한번 좀 봐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도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RRSP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정보를 이제 아들한테 보내줬더니 아들이 제가 눈여겨봐라 하는 종목에 대해서 아들이 첨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 종목 중에서 어느가 좋다고 합니다. 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또 한국에 있는 아들 같은 친구, 제 아들하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중학교 후배죠. 아들의 중학교 후배인데, 자, 얘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종목, 그 중에서 이런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또 추천하는 종목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종목은 오늘도 0.6%가 S&P 500이 떨어졌는데 그 종목은 오늘도 1%가 오른 종목입니다. 상당히 꽤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저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사를 쭉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은, 찾아보니까 전부 대단한 펀드들이네요. 꼭 다, 이제 제가 눈여겨보라 하는 게 펀드 종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다 대단한 펀드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런 펀드에 들어야 안정적으로 장기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한 이곳 북미 투자 전문가들이 하는 펀드가 이제는 이해가 되니?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답을 해요. 예. 이제 이해가 조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종목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복구하고 나면 빨리 이런 펀드로 바꿔 타라. 그 다음에 이 펀드들의 종목 특징은 뭐냐면 매일 에브리데이 장이 끝나면 5시간, 6시간 후에는 하루에 얼마나 수익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게 이제 한국 ETF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 어카운트, 이 북미 어카운트, 미국 캐나다 어카운트에서는 그게 매일 수익이 S&P 500이나 나스닥 종목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그 수익이 얼마다, 손실이 얼마다라고 바로바로 내 어카운트에 돈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어카운트에서 바로바로 수익이 조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또 합니다. 오늘 내 경우에 제 어카운트에 S&P 500 지수가 0.38%가 올랐는데 내 펀드의 어카운트의 투자금은 0.62%가 올랐네. 아까 제가 얘기한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떨을 때 적게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기를 오를 때 더 오르고 떨어질 때 적게 떨어져. 네가 만약에 좋은 펀드에 투자했다면 이런 데를 투자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아 맞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이라도 제대로 봐야겠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제 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잘못 이해했다면 이제라도 35편과 36편을 다시 찬찬히 들어보면 조금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북미 사람들이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야. 한국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투자 방법이란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답하기를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답해요. 미국의 중상류층들이 우리나라 중상류층보다 몇 배 더 잘 살고 있는지 가름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투자 수익이 크니까. 그러니까 같은 미국의 중상류층이 투자하는 것, 한국의 중상류층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 수익이 훨씬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3배, 4배의 수익을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빨리 SOXL에서 이런 펀드로 빠르게 바꿔 타라 그랬더니 예, 최근에 회복을 빠르게 해서 이달 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답변을 하고 나서 며칠 하루 이틀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손실을 만회하려면. 그래서 내가 36편에서 25년 회사를 잘 다녔을 때 비교했잖아. 한국 사람은 믿지 못하겠지만 같은 상태로 한국에서 투자하고 캐나다에서 투자를 하면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생각을 잘 하고 절대 한국 사람들 말과 정보에 의지하거나 믿지 마라. 특히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예 알겠습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그 Z세대 친구들이죠. 만나면 미국 주식을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좀 깨달은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그래 그건 당연하지.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 유튜브를 좀 잘 보라고 얘기해 줘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덱스 펀드 종목 하나를 더 제가 추천해 줍니다. 내가 눈여겨본 인덱스 펀드 종목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좋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걸 조사하더니 이래요. 아유 그걸 올해 초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왜냐면은 올 초와 현재를 비교하면 거의 30% 수익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좀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는 하지만 괜찮아.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에는 많아. 아마 너 외에는 거의 없을걸? 그래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은 법이란다. 아직 너는 젊었으니까 갈 길이 멀잖아. 그랬더니 예, 그렇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 완전히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거잖아. 한국에서 경험하지 않는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답하기를 예, 차이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너도 잘 이해 못했잖니. 내 유튜브를 보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것은 차이가 아니고 완전히 딴 세상의 투자 방법을 말하고 있잖아. 한국의 투자 전문가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에게는 예, 저는 사회 경험이 너무 없어서요. 젊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답하기를 투자 방법은 사회 경험의 문제가 아니야. 기존 한국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3년, 4년 그 투자 실패했었던 것, 이곳에서 그 로리스크 로리턴을 들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 못 이룬 것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합니다. 나도 처음에 이민 와서 그것들을 들을 때 나도 이해 못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됐지.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덧붙이기를 북미에 이곳 미국 캐나다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도 잘 몰라. 불쌍한 거지. 라고 얘기했더니 예, 그렇군요. 하고 이제 그 한국 ETF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갔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 ETF와 이곳 북미 투자회사의 어카운트가 있을 때 다른 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ETF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지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대화했던 이 젊은이하고 크게 세대별로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안 나는데 제가 많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한국에서 많이 얻을 수가 많이가 아니고 얻을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년 이상을 투자를 하면서 그 얻은 결론이에요. 이제 은퇴를 하면서 제가 투자를 했던 것을 쭉 돌이켜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깨달은 20년 동안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이곳에서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저하고 투자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해라.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더 조사를 하고 해서 아까 얘기한 몇 가지 종목을 아들이 또 얘기를 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만큼 많이 이곳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시면 저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6편, 제 영상 36편의 댓글을 보면은 제가 좀 자세히 거기 써놨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그 투자를 통해서 얻어서 이제는 노후에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노후 걱정 때문에 이민을 왔는데 이제 그 목적은 제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찬찬히 보세요. 뭐 이렇게 스킵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좋은 투자 성적을 얻어서 여러분들도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